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랄지 구글이랄지 그런 곳에서 사랑의 열매라고 여러분들이 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랑의 열매 사이트가 뜨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홈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이 사랑의 열매에서 하는 다양한 캠페인이랄지 기부의 종류랄지 각각 하는 사업 내용이랄지 기부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랑의 열매는 여기 빨간 이렇게 사랑의 열매는 나와 가족과 이웃 세 가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의 빨간색은 기부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의미를 하고요. 또 하나로 모아진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나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부가 즉 나눔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사랑의 열매 캠페인 하위에 있는 어떤 캠페인을 하는지 또 기부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기부의 종류 착한 가정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부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 모임 하는 것은 튀르키예에서 지진 난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옆에 나라 시리아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 모금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기부에 여기 참여 방법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착한 가정 1년에 100만 원 이상 기부가 가능한 나눔 리더 또 개인이 하는 맞춤 기부 착한 가게 수익금 중 10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거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는 개인이 1억 이상 어, 일시 또는 5년간 약정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은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이 하는 나눔 명문 기업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1억 이상 또는 일시 또는 3년간 약정을 하는 나눔 명문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는 거죠. 기획하는 거죠. 사랑의 열매 사업 중에 이 사업이라는 메뉴 중에 지원 사업에 온라인 배분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온라인 배분 신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 사랑의 열매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포저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뭐 오늘까지 마감 일자 있는 게 기획의 차량 배분 사업이 있고요. 현안 우선 지원 사업도 있네요. 전라남도에.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한 번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획 차량 배분 사업이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데 사업명은 2023년 기획 차량 배분 사업이고요.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한 시설당 최대 3,6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고가 떴고요. 또 어떻게 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양식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음, 양식에 맞춰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설당 3,600만 원씩 해서 총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약 30곳의 시설에 차량이 배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배분 사업의 공모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음, 차량 배분 사업의 공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복지하는 무슨 사업이네요. 잠깐만요. 지금 기획 차량 배분 사업 공모 안내 해가지고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수행 기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어린이 보호차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경차를 신청할 수도 있고, 냉동 탑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은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매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서 지원 금액 외
취등록비, 보험료, 탁송료, 구매 차종에 따른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하여 신청. 즉 무슨 의미냐? 시설에서 부담하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남 지역 내 비영리 기관, 시설,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년 3월 1일 이전에 설립 허가 완료된 비영리 기관, 시설, 단체 이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5년간 지원을 받지 못한 기관,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으면은 다른 기관에 우선순위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차량을 지원받지 않는 기관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을 지원이 되는 경우 이게 전산이 잘 돼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치나 종교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 수익 사업을 하는 기관도 제외가 됩니다. 또 신청 마감일 기준에 모금의 평가 결과 경고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던 기관에도 배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도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부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 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을 넣을 수는 있지만은 공동 모금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옵션들을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배분 신청서, 기관 현황,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기관의 고유번호증, 시설신고증, 기관의 조직도, 운영위원회 명단, 이사회 명단, 사업계획서 제출, 또 법인 등기부 등본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온라인 배분 시스템의 회원 가입, 기관이 해야 되겠죠. 반드시 이전에 해야 되고 그래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관명과 온라인 배분 신청 기관명이 일치해야 됩니다. 또 온라인 배분 신청 공지사항에 게재된 기관용 사용자 매뉴얼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심사 후에 이런 옵션들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허위 사실 확인 시에 배분이 취소됐든지 향후 지원 중단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차량별 신청 금액입니다. 그래서 배분 차량이 배분이 됐다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배분 차량의 사적 이용은 하면서는 안 됩니다.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출퇴근 이용 한달지, 여행을 간달지, 여가 활동을 한달지, 교육 행사 및 종교 활동 참석의 용도, 또 자녀의 등하교 운행 등 차량의 사적 이용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런 게 적발이 되면은
배분 차량을 회수하든지 제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의미인데 교통법규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허위로 작성한달지 차량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차량의 환수 조치랄지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하고 다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 배분 사업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에서 음, 공모 여기 보시면 차량 배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맨 아래 사업 계획서 양식에서 배분 사업의 사업 계획서 양식을 놔두죠. 그러면은 양식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에 기관명, 대표자, 고유번호 등등등 여기 나오는 항목들을 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차량이 왜 필요로 하는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관에서 긴급하고 시급하고 이 차량을 어떻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음, 뭐 현재 차량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잘 설명해 주셔야 차량 배분의 선택이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문제 때문에 차량 배분 사업을 신청하는지, 이 차량을 지원받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기관별 경쟁이 많겠죠. 그리고 5년 안에 신청이 된 시설은 신청 불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내용으로 신청이 해 주셔야만이 차종은 아까 몇 가지 종류 있었죠. 기보유된 차량에 대해서 기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설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리고 이 차량을 활용할 활용대도 여기 나오는 형식대로 전체적으로 잘 신청을 해 주셔야 차량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명에서 온라인 배분 신청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오른쪽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이 제안 프로포절 자료실에 보시면은 프로포절의 종류가 나옵니다. 기능 보강형, 산출 중심형, 성과 중심형, 성과 확산형 네 가지 형태의 제안이 나오는데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포절의 유형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이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료실에 나온 것처럼 기능 보강형, 산출 중심형, 성과 중심형, 그리고 하나 더 성과 확산형 네 가지 종류를 여기서는 나눠서 하는데요. 처음에 있는 기능 보강형, 기능 보강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능 보강형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보시면은 이렇게 예시 자료가 몇 가지 나오네요.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음, 많은 프로그램들을 구경하는 것,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목이랄지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능 보강형에 처음에 나오는 건 취약계층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죄송합니다. ICT 인프라 구축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시니어 ICT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컴퓨터실을 만드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ICT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 두 번째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 욕실 개보수 공사. 주방과 욕실 개보수 프로그램. 또 세 번째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스위트한 스마트홈 만들기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발달 근로장애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다섯 번째는 복지관 수해 방지와 이용자 종사자 안전을 위한 누수 침수 방지 및 노후배관 교체 공사 사업. 여섯 번째는 요보 청소년의 창의 활동을 위한 온라인 스튜디오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프로그램 예시를 여기서는 보여줬네요. 이 프로포절, 이 제안서의 유형이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제목을 봐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기능 보강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뭘 고치고 마련하고 하는 그런 환경 개선 사업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기능 보강형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어르신들을 위한 1번 취약계층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CT 인프라 구축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안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능 보강 사업 계획서 해가지고 제목이 나오고요. 시니어 ICT 문화 복합 공간. 그래서 계획서의 내용은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참여자 모집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 여기는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로 나누죠. 그리고 참여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니어 ICT 복합 문화공간 조성지 선정 방안에서 모집 방법 및 심사 대상에 대해서 구술을 하셨고요. 모집에 있어서 심사 기준 및 향후 관리 방향까지 설명이 됐고요. 시니어 복합문화 공간을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기간, 조성 내용에 대해서. 조성 내용은 노인 친화적, 효율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고액을 분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전문 ICT 장비 및을 설치해서 구비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성이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조성기관의 욕구 반영 및 전문업체 컨설팅 등을 통해서 세부 사업 내용이 변경이 가능하다. 또 기관 연계 협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과 민간과 언론인과 사회적 기획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여기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곳의 ICT 활용 내용이 환경 개선을 이렇게 했다. 2020년에 행복 IT존 어떤 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구성 내용, 다른 21년도에 홍덕대도서관의 구성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1억 5,450만 원짜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인건비는 슈퍼바이저하고 담당자의 인건비는 지정 기탁금을 사용을 해서 활용하겠다. 사업비의 커리큘럼 개발 비용이 6천만 원인데 이것도 지정 기탁금으로 활용하겠다. ICT 장비 구입 8,450만 원인데 이거는 어땡땡 페이에서 지원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고령사회에 진입되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 노인들이
이 ICT 인프라에서 제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또 고령층 저조한 디지털 역량에 대응한 포괄적 디지털 포용 환경을 구축이 필요로 하다라는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표현을 했죠. 신청기관의 강점 그리고 목표 및 평가 산출 목표. 그래서 ICT 프로그램 내용,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 스마트폰을 가리키겠다. 컴퓨터를 가리키겠다. 태블릿 PC를 가리키겠다. 스마트폰 기초교육을 하겠다. 키오스크 교육을 하겠다. 키오스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 식당 가면은 땡땡땡땡 눌러서 주문하죠? 그런 것들이 키오스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 찾거나 그 할 때 여러분들 단말기 이용하죠? 그런 게 키오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이걸 만약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서는 땡땡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8,450만 원을 장비 구입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능보강사업에 프로포절 제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땡땡페이라고 쓰는데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제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ICT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프로그래머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음, 디지털 환경을 즉 IT 기기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다. 또 디지털 문해력. 우리가 문해력 하면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문해력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방금 그 프로그램 프로포절 제안서 안에도 잠깐 나왔지만 키오스크랄지 스마트폰이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걸 활용할 힘들어 하면은 일상생활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도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산시키는 그래서 이 IT 환경에 소외되지 않는 게 IT 환경에
소외되지 않을 목적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을 소외되는 영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복지 목적이 구현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또 뭐 성과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기능보강 사업의 예의 중에서요, 두 번째 나오는 욕실 개보수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장애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이런 파일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발달 근로 장애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장애인들이 예, 활동하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햇섭 인증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장애인 고용 안정을 마련하겠다. 햇섭이라는 것을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위의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의 영문 약자로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으로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의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서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다. 이 해석 기준에 맞추고 싶다.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마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 문제점에 작업 중 쓰러지는 거, 적절히 대처 못하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을 했죠. 가장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은 그림이나 사진이 포함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선 방안에 이런 격벽으로 되어 있는데 안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한다. 그런 게 개선 방안 하나고요. 또 작업 공간을 확대시킨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너무 좁아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걸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이 작업 공간을 조금 더 늘리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용자 안전 및 해썹 재인증 유지를 위한 개보수가 필요로 하다. 그 내용에는 뭐 자동문의 교체가 필요로 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장, 노후와 그리고 방화문 교체 너무 오래돼서 곧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출시창, 면적 조정, 방화문, 자동문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내용이네요. 그래서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 시계열별로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 1,499만 3천 원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설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생산 환경 개선을 통한 품질 관리를 높이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임금을 보장하겠다. 또 사후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까지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제안에 있어서 왜 이게 필요로 하느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한 기준에 맞게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기준인데 목포시에서 발주한 거랄지 뭐 삼성문화재단에서 발주한 거랄지 각각의 기준이 다르겠죠. 거기서 요구하는 기준에 우리가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